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을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보면 좋을 텐데 얼굴을 보지 않고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선생님 얼굴도 되게 궁금하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조만간 할 거니까 그때 선생님 얼굴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의 탐구 보고서 작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 보고서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사례를 5개를 제시를 해줘요. 5개를 제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례 5가지를 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마스크 오브제 기억나세요? 이제 요즘에는 마스크 사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마스크 오브제로 준해서 자신의 번호 있죠? 네, 반 번호에 숫자가 끝자리 숫자가 1 또는 6이면은 사례 가를, 그 다음에 2 또는 7이면 사례 나를, 그리고 3 또는 8이면 사례 다, 그 다음에 4 또는 9이면 사례 라, 그리고 5 또는 0이면 사례 마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자, 이 양식하고 그다음에 이 사례, 그죠? 양식하고 사례는요, 강의, 온라인 강의, 거기에 이제 사례하고 양식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자, 탐구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자, 견인 통제와 대조 실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를 읽어보고 그 사례에 맞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견인 통제, 그리고 대조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성한 보고서는요, 오프라인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계약한 다음에 첫 교과 시간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례 5가지가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그 사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료 검색을 해보면 그 사례가 나오면서 실험한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내가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대조 실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요 5가지 사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전 시간에 수업을 했었는데, 탐구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자, 첫 번째가 탐구 주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탐구 동기, 그리고 탐구 문제, 그리고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탐구 방법이 들어가고, 결과 및 포유와 그 다음에 결론 및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빠져있는 게, 이게 교과서에 있는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 빠져있는 게 뭐가 빠져있냐면,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예요. 자, 뭐가 빠졌냐면, 참고 문헌이 빠졌어요. 참고 문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및 재원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이제 넣으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 문헌까지 해서, 들어갈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보고서에 잘 나와 있어요. 보고서 양식에 좀 나와 있으니까 그 바탕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례는, 자,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가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짝짓기래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자, 제비가 짝짓기를 하는데, 꼬리의 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 짝짓기를 잘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앤더스 멜러라고 하는 덴마크 사람입니다. 멜러예요. 자, 앤더스 멜러라는 분이 이거를 발견을 하고, 그러면은 꼬리의 길이를 변화를 주면 이게 짝짓기의 그 확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실험을 하고, 이게 꼬리 길이에 따라서 짝짓기가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교 대조 실험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게 사례 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나는요, 각기병이에요. 자, 각기병이요. 유명한 질병이죠. 요즘에는 이제 각기병이 그냥 뭐, 그 야채, 그죠? 야채를 이렇게 먹어주면, 예, 걸리지 않는 질병이 각기병이죠. 예, 아주, 처방이, 치료가 되게 간단한 질병이 각기병입니다. 이제 뭐 장기간에 이제 배를 타는 선원들, 그죠? 선원들에게 많이 발생하던 병이었었고,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던 그런 위험한 병이었는데, 에이크만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이 각기병 연구를 하다가, 닭,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뜰에 머물고 있던 닭들이 각기병에 걸렸었다가, 순간적으로 다 각기병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목격을 하고, 왜 그런지 막 찾아봤더니, 백미, 그죠? 네, 백미하고 이제 현미를 이렇게 먹이를 준 차이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미를 준 닭과 현미를 준 닭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기병의 원인을 찾아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딱 대비가 되죠. 현미와 백미 이렇게 딱 대비가 되니까 대조 실험하기에 되게 간편하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사례 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 다는요, 뭐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진자에 대한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진자. 진자 운동이라고 이제 하늘에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면은 이 진자가 흔들리죠. 이렇게 왔다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거를 이제 진자 운동이라고 불러요. 진자. 진폭이 있고, 그죠? 주기가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자가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운동인데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죠. 근데 이제 요 진자가 이제 왕복 운동을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 프랑스 과학자 레옹 푸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갔어요. 수도원에 뭐 왜 갔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도를 하러 가셨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 만나러 가셨는지 뭐 그 당시에 수도원 하면은 이제 뭐 지식의 메카였죠.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수도원에 도서관 역할을 많이 했던 장소가 이제 수도원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등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전등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전등이 이 진동면이 움직이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왜 움직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진자가 움직이는데 밑에 있는 땅이 움직여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실제로 해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그 탕태옹이라고 하는 데 가서 67m,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미터 이제 길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67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이렇게 적용되긴 했지만 아무튼 67m의 실에다가 뭐 28kg의 추를 매달려서 흔들리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이게 진동면이 움직이더라. 요거 약간 사례가 좀 이게 어렵죠. 요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대비 실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뭐를 증명하는 건지 좀 파악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구, 그죠? 장기간 진동시키면 지구 자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됐다 해서 이제 회전이 하면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입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다, 그죠? 그래서 지구가 대비 실험을 하려면 좀 어려운 게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렵죠. 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한다. 이 두 가지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하는 실험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진자가 운동을 하는 진동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진동면. 근데 진동면이
자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두는 거예요. 현재가 지금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그러면은 진자 운동하는 거하고 이 진동면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자전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약간 지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그 정지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위성 들어봤어요? 정지위성? 자, 정지위성이 뭐냐면 인공위성인데 한 장소만 계속 이렇게 보는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성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거기만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러면 그 위성이 그 자전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위성이 로켓 장치가 있어서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곳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움직이는 건데 지상에서 볼 때는 그 위성은 정지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살의 달을 이렇게 대두실험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제 추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면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추가 움직이는 거를 진자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두면 자전하는 거예요. 자전. 그죠? 그리고 걔를 계속 움직이면, 그죠? 걔를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 자전 속도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움직여주면 자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실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자 여기 있잖아.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진자 밑에 이렇게 진동면을 설치를 해요. 그죠? 이렇게 설치하면 이 진동면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있겠죠. 원형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두면, 그죠? 그냥 두면 얘가 위에 있는 진자가 흔들거리면서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지구 자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진동면을 지구 자전하고 동일한 속도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정지위성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진자의 진동면이 어떻게 되는지 좀 검색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와 실험을 좀 이렇게 선생님 설명한 거, 그러니까 지금 사례 다를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약간 역발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구 자전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정지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방법을 좀 고안해 보세요. 다른 방법. 이게 이제 정지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대입을 해가지고 이 진자를 실험한 거. 실제로 이 푸쿠라는 분이 팡테옹에서 실험할 때 단지 뭐만 했냐면 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실험만 했거든요. 요거는 대조 실험이 아니에요. 그죠? 네, 대조 실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어떤 개념이 더 발달되어 있었냐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 다 그런 거죠.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구가 안 움직이면 이 밑에 있는 진동면도 고정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진동면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뀌느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사례 라가 있습니다. 자, 사례 라를 보시면 요거는요, 뭐냐면, 스테인리스 아시죠? 스테인리스. 자, 스테인리스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우연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영국 셰필드라는 지역에서 위치한 브라운 퍼스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해리 브리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금속을 이렇게 합금을 연구하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개발하다가 실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버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금속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반짝반짝거리지? 내가 저걸 버렸으면 분명히 녹이 슬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이제 녹이 슬지 않은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워다가 분석해봤더니 철과 크롬을 가지고 이렇게 합금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는 철강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요 개발 과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대조 실험 뭘 쓰는 거냐면 개발 과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개발될까? 그러니까 녹이 슬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철과 크롬을 합성을 몇 프로씩 했을 때, 그죠? 했을 때 얘가 이제 녹이 안 쓰는지 안 쓰는지 이렇게 대조 실험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렵지 않은 사례니까 금방 비교가 되죠. 녹 쓰느냐, 녹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두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노벨이라는 분이에요. 노벨. 자, 이제 이 분은 되게 유명하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를 고민했냐면, 이제 전쟁이 좀 발발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를 제창하시기 전에 이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군대에서 좋은 화약을 좀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노벨이 개발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요, 화력이 좀 충분하지 않았고요. 연기가 많이 났어요. 군대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연기가 막 나면 안 좋겠죠. 그죠? 저기 나쁜 놈 숨어있네? 적군이 저기 숨어있네라고 금방 발각이 되니까 연기도 나지 않으면서, 그래도 화력도 되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분이 이제 니트르글리세린이죠. 예, 다이너마이트 재료인 니트르글리세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뭔가 실험을 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상처가 나면 이제 그 반창고 대신에, 그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 반창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붙이는 건데, 그 당시 액체 반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상처가 아무는 거죠. 예. 요걸 이제 발랐었는데, 요 성분이 뭐냐면, 콜로디온이라고 한 용액인데, 요 용액하고 니트로글리세린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신기하게도 안정적이면서 3배, 다이너마이트보다 3배 이상의 그 위력을 가진 이제 그 폭파 젤라틴이라고 하는 거를 발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연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연화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무연화약이 소총, 대포, 기뢰, 뭐 폭탄 같은데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런 거죠. 예, 뭐하고 뭐를 섞었을 때, 그죠? 예, 이것도 사례가 어렵지 않아요. 니트로글리세린하고 콜로디온하고 섞었을 때, 그죠? 연기가 얼마큼 나는가, 그죠? 비율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무조건 섞는다 그래서 뭐 다 연기가 나지 않고 화력도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율을 섞었을 때 얘네가 이제 좋은 효과를 내는가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마가 되는데, 요 5가지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끝번호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 작성을 하시고요. 제일 어려운 사례가 이제 요걸 겁니다. 사례 다일 거예요. 사례 다가 이제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게 그 진자 운동인데, 지구자전이죠. 지구자전. 그죠? 예. 지구가 자전하는지 자전하지 않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분야가 어디냐면 지구과학 분야거든요. 지구과학 분야인데, 사실 지구과학 분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구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 연도도, 그죠? 연도도 1, 2년이 아니죠. 예, 억년 단위로 넘어가고, 또 길이 단위도 이렇게 1, 2km, 1, 200m, 100m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죠. 예,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분야인데, 아무튼 요 3번하고 8번 해당되는 분들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대조 실험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자세히 했고요. 특히 그 이론적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론적 배경, 정지위성이라든가 지구 자전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온라인 계약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 계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등교하시면 그때 이렇게 제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잘 작성해
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실험실 안전 수칙과 실험기구 사용 방법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약하면 실험실에서 그죠?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어떤 안전 수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실험실 기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구가 중학교 때 쓰던 거랑 조금 다른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리 쥐어 짜시고, 자, 보고서를 작성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